미국 주식을 또 올인하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바로 2000년대 같은 시장을 만나게 되면 미국 주식 산 사람들이 바보 되거든요. 네. 이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든지 이제 결혼도 늦게 하시니까 30대부터 결혼, 주택 마련, 또 좀 자녀를 일찍 낳으신 분들은 육아 비용까지 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3분법, 거의 제갈량의 투자 천하 3분지계처럼 이제 3분이라고 하셨는데, 3분 만에 한다는 건지 아니면 3개로 나눈다는 건지 좀 둘 다 됩니다. 예, 그래서 3분 만에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투자 3분법은 30대를 위한 투자 3분법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미국 주식은 정말 좋은 자산이거든요. 이게 왜 좋은 자산이냐면, 올해 만약에 미국 주식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생각보다 안 깨졌다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달러거든요. 달러가 너무 올랐죠. 예, 그래서 미국 주식에 저도 한 30% 손실 봤는데, 네. 올해 환율이 20% 넘게 올라서 네. 배당도 받고 뭐 하고 했더니 마이너스 5% 정도로 맞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해외 주식 투자 중에서도 특히 달러 자산은 우리에게 참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주식은 우리 올해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땐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고, 반대로 작년처럼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미국 주식이 또 올라주는. 네. 그래서 우리 전체 수익률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너무너무 많이 돼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리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내 리츠들 요새 추풍낙엽이잖아요. 네. 대체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왜 추풍낙엽이냐? 대부분 상업용 리츠들이라서 네.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상업용부터 데이터 센터, 물류 센터, 그리고 모기지 리츠까지 다양한 데다가, 두 번째는 또 인프라 펀드들도 미국 변화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완전히 엘도라도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여름에 막 정말 한 30%, 40% 폭락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황이 온다면 우리 제일 먼저 코스트코부터 가지 않겠어요? 싼 데 가죠. 예, 그리고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폭락했는데, 제가 이제 추천사를 쓴 책,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예, 피터 나마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국제 곡물 가격이 폭락할 때 어떤 주식이 좋은가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식료품주도 좋지만 저는 스타벅스 주가가 저렇게 폭락한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투자액기에도 되게 넓고 굉장히 밸런스가 잘 돼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올인하면 또 TQQQ 샀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의 문제처럼 미국 주식을 또 올인하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바로 2000년대 같은 시장을 만나게 되면 미국 주식 산 사람들이 바보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의 관계를 한 40년 동안 살펴보시면, 80년대는 한국, 90년대 미국, 2000년대 한국, 2010년대 미국, 이렇게 10년 주기로 주도 시장이 바뀌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음에는 미국 시장이 주도할지 한국이 주도할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안 기자님 아세요? 모릅니다. 전 모르겠어요. 한국도 싸니까. 결국은 답이 뭐냐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이렇게 세 가지를 사자는 게 바로 투자 3분법입니다. 이 투자 3분법의 또 다른 좋은 점이 뭐냐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뭐죠? 미국 달러 자산이죠. 그래서 올해처럼 불황이 올 때 여기가 방어를 해주고요. 또 작년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주식에서 수익이 나고, 이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답이야 라는 말이 나올 때는 참 시원하고 멋있는데, 그걸 저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에 차서 여기가 답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 작년에 제가 뭐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댓글을 달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 적금 돌아오는데 뭐 살까요? 그래서 어떤 애가 삼성전자. 에? 구만전자인데.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거든요. 삼성전자가 장기간 보면 좋았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든 주식이거든요. 뭐 당장 대표적인 게 외환위기 때도 엄청났었고, 엄청난 폭락세를 보였고요. 그때도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났죠. 그랬던 경험도 있고, 또 2000년대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수많은 그 중국 관련 테마에 치여가지고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빼앗길 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투자가 어려운 주식인데 딱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
이게 투자의 종목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라는 장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확신에 찰 때는 예. 그 자산은 대부분 비쌉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장 비싼 건 달러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도를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의 3분의 2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되 또 3분의 1을 달러를 사서 만에 하나 불황이 더 깊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도 미국 주식은 당연히 뭔가 대표 지수 추종 ETF를 사러 가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는데 네.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걸 사라고 저는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3분의 1은 미국의 S&P를 사고요. S&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가정에 여러분 9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9억을 가지고 있으면 3억을 미국 주식 사는데 1억은 S&P 500을 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1억은 또 뭘 사냐면 인프라 펀드를. 인프라 펀드. 예,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다리 건너면 통행료 내는 펀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증자를 너무 자주 해서 좀 네네. 그렇지만 좋은 펀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예. 하나 사고요. 또 하나 3분의 1은 HYG 이런 걸 사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 펀드죠. 예. 예.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사이에 하이브리드한 상품인데 예. 최근에 아주 죄송합니다. 쓰레기가 됐거든요. 예. 이런 상품들 되게 지금 금리가 높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예. 분배금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상품들을 골고루 분산해서 사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S&P 500 TR이라든가 예. 다우지수 TR 같은 걸 사도 예. 좋지만 뭐 미국 시장에 가서 이제 이거는 30대들은 해외 주식 투자의 경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3부법을 넘어서 약간 30대 고민인 주거, 결혼, 자녀, 양육까지 포함해서 이 3대 문제는 좀 재테크 관점 아니면 좀 그 인생 경험자로서 한번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아유, 뭐 일단 저희 마님한테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가정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를 이제 달성해야죠. 예.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꼭 집이라는 건 한 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면 정말 지금 네.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 하나 해볼게요. 저 이제 유튜브에 온 상담 내용이에요. 네.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지방 광역도시에 사는 분이에요. 3억 정도를 모았어요. 네, 물론 이분도 이제 결혼하셨습니다. 네. 3억을 모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월세로 살고 계셨대요. 잘하셨죠. 저는 네. 그걸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모아서 시드머니 3억을 모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돈으로 우리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자. 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네. 그리고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이니까 9억, 예. 충분히 이게 가능한 네. 금액이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드렸는데 지금은 월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버블이기 때문에 네. 심각한 버블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버블일 때 계산하는 팁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이제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고 평당 1억이니까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자, 근데 어느 날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이제 지하철을 탄다고 그렇게 들어가다가 예. 그 아파트 이렇게 가는데 5억에 400만 원 이렇게 월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월세. 예. 30억짜리 아파트에 지금 4% 이자다 우리가. 네. 그죠? 4% 이자 정도가 나오죠. 네. 물론 이제 특판 가면 5% 가까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돈이 큰 돈이니까. 네. 30억짜리 아파트 들고 계시는 분의 기회비용이 얼마냐면 지금 예, 지금 이 사람이 5억에 400만 원 월세를 놓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25억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아파트 월세를 살았다면. 네. 자, 그러면 25억에 4%니까 1년에 1억이죠. 네. 만약 30억짜리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종부세 계산을 봤더니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종부세도 1,000만 원.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라도. 예. 그러면 이분의 이제 기대 그 비용이 1억 1천 정도라는 와. 예. 기회 비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분이 이제 5억에 400만 원짜리 월세를 그 아파트를 그대로 근데 인테리어가 훨씬 좋은 집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새 그 고액의 월세를 놀라면 인테리어 잘안하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400만 원이면 1년에 뭐 하더라도 12 곱하면 4,800만 원. 예, 거기에 이제 예. 5억의 이자가 또 있으니까 예. 거기서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그래서 예. 이게 저 사람이 집을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 비용이 한 2배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거기다 또 강가상각이 있어요, 집은. 예. 그러니까 낡아가면 인테리어를 하든 뭘 하든 비용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장기 수선 충당금도 내야 될 거고요. 네. 뭐
아무리 새 아파트지만. 네. 그러니까 그 강남을 떨쳐올리는 새 아파트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금방 답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집이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는가를 알 수 있죠. 월세 기준으로 봤을 때 20억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이 아파트의 매력이 있는 거죠. 아니면 예. 월세가 6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든가. 그렇군요. 예. 이제 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그분에게 아파트가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대덕에 있는 네, 대전 대덕에 네. 있는 좋은 아파트다, 6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하고서 이걸 계산을 보여드렸더니 월세가 훨씬 낮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질문이 그럼 3억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나 그래, 그걸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3분법도 있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탈무드 투자법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예. 이 월세 소득을 인컴으로 다 커버가 되거든요. 네. 인컴이 뭐냐 하면 이자나 배당금을 받아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인컴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네. 그런 인컴 게인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고스란히 다 감당하고도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돼요. 이건 이제 가치평가인데 가장 좋은 가치평가는 월세.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2%가 안 돼요. 네. 근데 이 들어가면 지금 3%가 넘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이 이 배당 수익률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저평가된 레벨입니다. 2008년에도 잠깐 2% 후반 3%까지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주가 레벨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투자 3분법 좀 추천하고 싶은 게 네네.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채권을 살려고 봤더니 이자도 엄청 준다. 네. 4% 넘게 준다. 자, 이 정도로 좋은 여건이 출현했는데 그냥 뭐 부동산에 올인하셔야 되냐. 이렇게 주택 가격은 비싼데. 여러분 꼭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엑셀로 그냥 계산기 한 번만 두드려보면 이 집이 현재의 월세에서 본다면 이 집은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이 집을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세 시세 꼭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한 시세가 잘 나와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대단지가 좋은 거죠. 그래서 불황에는 대단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대단지 위주로 이런 월세 수익률을 월세 기회비용과 비교해 보시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가치평가를 해보실 수 있다. 확실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평가 좀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